네, 안녕하세요. 유아기고 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2024년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영어에 대한 기회를 노출시킬까에 대한 고민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에서 운영하는 캠프들이 마감되는 경우들도 많고, 가족 연수들도 일찌감치 마감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다낭이나 나트랑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새롭게 런칭됐고, 저는 이번에 가지고 온 프로그램은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코타키나발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 제가 코타키나발루 출장 아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 이런 학생들과 이런 가족들이라면 이 코타키나발루에서 재미나게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어학원이랑 연계가 됐고요. 거기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학교가 제공해 주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도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할까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2024년 코타키나발루 겨울 가족 연수 프로그램. 일정 자체가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12월 초에 가는 경우, 그 다음 1월 달에 가는 경우, 그 다음 1월 말에 가는 경우. 저는 이 2차 때 저희 가족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사주의 비용이 4,550달러인데요. 여기에는 아이의 교육비와 교재비, 픽업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액티비티비랑 학교에서 점심, 저녁 같이 먹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 제공되는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당연히 항공료, 그리고 용돈, 보험 제외되어 있고요. 통신비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관련된 학업을 하는 비용이나 액티비티 비용은 여기에 제외되어 있고요. 학교가 제공해주는 숙소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숙소인 경우에 세탁기가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탁비 부분이 여기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보호자 한 명과 자녀 한 명이 같이 코타키나발루의 가족 연수에 참여할 때의 기준의 금액이고요. 아, 나는 4주 다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1주나 2주, 3주 정도만 갈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비용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세부적으로 보면 등록비랑 코스 비용, 픽업, 교재비, 숙소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주, 2주, 3주로 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이 한 명 더 늘어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더 참여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교는 글로벌 잉글리시 센터라고 하는 GEC이고요. 제가 얼마 전 출장 가서 학교들 체크 한번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제공해주는 가족 연수의 어떤 콘도는 방이 두 개 있는 숙소이고요.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 하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숙소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한국의 기준을 놓고 보면 당연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내시는 곳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콘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선생님들은 이 학교가 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원어민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이고요. 학생들은 좀 작은 인원일 때는 8명, 그리고 많을 때는 1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예상해 볼 때 이번 겨울도 10명에서 15명, 좀 많을 때는 15명 조금 더 오버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수업은 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룹 수업 3시간 하고 회화 수업 2시간에서 총 5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하루에 일과 중에 5시간을 수업을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또 다른 액티비티나 식사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타키나발루는 휴양지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액티비티들과 관광지를 같이 방문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업이 연계되어 있고요.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풀데이 나가서 액티비티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샘플링인데 첫 번째 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아침에 이제 캠프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가족 연수팀들은 이때 식사를 하고 학교가 제공해주는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수업을 합니다. 50분 수업하고 난 다음에 10 minutes 브레이크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이때는 2시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특징 중에 하나는 점심시간이 좀 길다는 거예요. 12시부터 2시까지. 아이들이 밥 먹고 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또 담당 선생님들이 계셔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2시부터 4시까지 마지막 영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골프 레슨을 한다거나 스위밍, 수영한다거나 영화 보는 날도 있고요. 인도 볼링 하는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BBQ 하러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워터파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다시 어, 학교 인근이나 아니면 몰 근처에서 밥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 저녁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 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말에는 다양한 어떤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주중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주말에 학시 놀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진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타키나발루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친구가 거기 여행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 코타키나발루의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었는데 아이들 또는 부모님들이 이런 내용들 잘 참조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필리핀에 캠프나 가족 연수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또 반복되는 그 코스를 또 진행한다기보다 조금은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는 수업보다는 해외의 다른 아이들과 비록 그 아이들이 동남아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같이 다른 아이들과 수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 계속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좀 다양하게 휴양지에서 쉬면서 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필리핀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의무 수업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나는 사실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족 연수를 하려고 그러면 난 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5시간 정도의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놀 동안 나는 좀 쉬고 싶다. 골프도 치고 아니면 정말 아이를 서포트하는 것만큼 나도 좀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에게 필리핀이 아닌 코타키나발루에서의 한 달 프로그램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이번 연도까지 이제 제가 저희 둘째 다니는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저도 이제 해외 나가는 케이스인데 저 스스로에게도 힘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저희 조카랑 저희 처제가 같이 가게 될 텐데 저희 처제도 골프 치면서 조금 쉬면서 또 다른 것들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이 프로그램에 어,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에 대한 부분은 5시간이고요. 그 외에 액티비티랑 그다음에 휴양이랑 뭐 이런 다른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보호자들이 골프를 치신다면 팀을 맞추어서 같이 골프 라운딩 하실 수 있도록 어렌지는 현지에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뭐 반딧불 투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섬으로 가서 하는 섬 여행이나 섬 투어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다 어렌지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또는 가족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해 볼까 해요. 자, 이 한 달 동안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나도 잠깐 그 코타키나발루 가서 한 주말 좀 보내고 가족 여행하면서 오고 싶어라고 한다고 하면 가족이 연수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숙소가 4명까지 머물 수 있는 숙소인데 가족들이 건너오셔서 지내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엑스트라 숙소를 조금 더 배정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컨셉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필리핀이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숙소를 두 가정이 쓰신다, 아이 하나와 보호자 한 명씩 각각 쓰신다라고 했을 때
한 숙소를 두 가정이 같이 쉐어링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숙소에 대한 비용이 좀 더 줄어들겠죠. 아이의 비용만 더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관심 가지면서 시작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이 궁금하시거나 아니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설명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드림즈인 코리아 유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 저의 계획은 두 번째 차수인 요 시즌에 맞춰서 제가 출국할 거고, 이때 가족 연수뿐만 아니라 아이만 보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함께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소화할까 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겨울에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도움에 드림진 코리아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